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고 파면 의혹이 끝이 없는 사람,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후보자, 바로 조국 씨입니다. 지난주 내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리,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리, 연달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리한 의혹이 대략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이 되자 또 다른 의혹이 4가지나 튀어나왔습니다. 꼬리를 무는 의혹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릴 지경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답게 이를 얼마나 교묘하게 꼬아놓았던지 이런 일을 수십 번 경험한 중견 기자들조차 의혹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일의 입이 깔끔하고 알기 쉽게 핵심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씨가 평범한 로스쿨 교수라면 의혹이 10이든 20이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난 2년 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으며 한일 갈등 과정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반일 캠페인을 이끌었고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바로미터라도 되는 양 행세했던 사람이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의 이러한 10가지 의혹을 사전에 알고도 법무장관이 지명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조국 사태에 대해 임명 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이 점은 잠시 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의혹은 위장전입이다, 탈세다 이런 부차적인 문제는 일단 놔두고 가장 굵은 고구마 줄기를 뜯어내 보면 첫 번째 사모펀드, 둘째 웅동학원, 이 두 고구마 줄기입니다. 먼저 사모펀드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사사로운 개인끼리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펀드 자금을 만들어 투자한다 그런 뜻입니다. 투자 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인 이하,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르면 49인 이하의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자금 운용을 비공개로 합니다. 고수익 고위험의 헤지펀드인데요. 사사로운 사람들끼리의 계약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조국 씨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코링크란 회사의 블루코어란 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하고 조국 씨 가족들만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코어 사모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가로등 자동 전멸기 생산 회사인 웰스 CNT라는 회사입니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100% 관급공사입니다.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국의 가족들입니다. 조국의 부인, 아들, 딸, 이게 3사람이 조국의 가족 10억 5천만 원을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 코링크라는 회사의 블루코어라는 펀드에다가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두 번째, 가로등 업체가 있습니다. 웰스 CNT 회사입니다. 이곳에 블루펀드가 바로 웰스 CNT사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곳은 관급공사를 100% 수주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국 씨는 이 과정에서 웰스 CNT사의 최대 주주가 됐고 웰스 CNT사는 1년 만에 매출 74% 증가, 영업이익 2.4배 증가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 씨의 재산도 관급공사 덕분에 비슷한 수준으로 불어났을 것이란 그런 합리적인 의심과 추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20대인 아들과 딸이 이 펀드에 각각 3억 5천만 원씩 투자 약정을 하고 실제 5천만 원씩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씨는 이적단체 산호명의 강령 연구실장이었습니다. 산호명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불살라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이랬던 곳입니다. 그랬던 조국 씨가
자본가들의 최첨단 투자 행태인 사모펀드로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웅동학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모펀드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김광일의 입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국 씨는 돌아가신 선친의 재산을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물려받고, 반면에 아버지의 채무는 모두 말소시키는 그런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한 신문은 부친 42억 빚은 상속 않고 51억 채권은 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간단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 웅동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국의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작고한 뒤로 조국의 어머니가 이 웅동학원의 현재 이사장입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자산가치 127억 원, 실제 가치는 이거의 1.5배 내지 2배, 200억 안팎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996년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이 두 회사 중에 고려시티개발이 16억 학교 건물 신축 공사를 수주합니다. 웅동학원으로부터. 그런데 이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 주인을 알고 봤더니 바로 조국의 아버지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이 돈이 다시 속주머니로, 뒷주머니로 복잡하게 오고 갑니다.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은 부도가 나고, 다시 8년 뒤 고려시티개발은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 없는 회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랬다가 2006년에 코바 C&D라는 새로운 회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코바 C&D의 주인은 조국의 동생과 재수 씨입니다. 이 코바 C&D라는 회사가 이미 없어져 버린 고려시티개발의 채권 51억을 인수를 합니다. 어떻게 51억이 됐느냐? 공사 대금이 16억이고 지연 이자까지 합해서 51억이 된 겁니다. 이자가 2배 이상 불어난 거지요. 그 다음에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 소송, 그 다음에 51억 채권 증서 제출, 이런 과정이 있게 되고, 자, 2013년 코바 C&D를 카페 휴고로 바꾸고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직은 이혼한 재수 씨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써놓고 봐도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한번 간결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동학원, 조국의 아버지가 이사장입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다 뛰어넘고 2013년에 카페 휴고라는 회사가 남습니다. 이 카페 휴고라는 회사가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웅동학원, 이 사단법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가지고 있는 국세청 추산 127억 원, 이 웅동학원의 재산이 그 자식들이 소유하고 있는 카페 휴고라는 회사로 100억 원대 지금 청구를 받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자, 좀 얼개가 보이십니까? 조국의 아버지가 가진 웅동학원 자산 127억 원일지 200억일지 모르는 그 돈 중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카페 휴고라는 자식들의 민간 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2005년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2006년에 인수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그 채권 증서, 이것이 조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사망 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국 씨는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를 했습니다.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2번이나 낙제를 했는데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간 작년까지 6학기 동안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딸의 지도교수였던 A 교수는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장학금을 고리로 조국 씨와 A 부산의료원장 관계에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목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98명 중 오로지 조국 씨만 하고 있다는 사모펀드 투자, 운동학원을 상대로 한 51억 원짜리 조작 채권 증서, 부동산 위장 매매, 채무 면탈과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종합소득세 탈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산호맹 이적단체 활동 등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면서도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는지요?